호우라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아버지 박철수, 어머니 윤미영, 그리고 13살 딸 박지은.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미영은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일했다. 매달 겨우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은 없었다. 냉장고는 늘 비어 있었고 지은은 간혹 급식을 먹으며 허기를 달래야 했다. 하지만 지은은 부모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어머니의 손등에 파인 주름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린 마음에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골목 어귀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를 보았다. 털은 더럽고 뼈만 앙상했다. 지은은 주머니에 있던 빵 조각을 내밀었고 강아지는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그 후로 강아지는 매일 골목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지은은 친구 대신 강아지와 노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다. 부모는 걱정했지만 딸의 웃음을 막을 수 없었다. 며칠 뒤 강아지가 낡은 지갑 하나를 물고 왔다. 가죽은 닳아 너덜너덜했고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지은은 호기심에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철수는 무심히 펼쳤다가 순간 눈이 커졌다. 재산 상속 증명서. 거기에는 그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손끝이 떨렸다.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가 뜻밖의 모습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박철수는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낡은 종이지만 글씨와 도장은 선명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상속이라는 단어. 그는 고개를 젓고는 무심한 척 서류를 접어넣었다. 쓸모없는 종이다. 괜히 마음만 흔들리지 말자.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저녁 밥상에서 미영이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그거 정말 뭔가 있는 거 아냐?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피 때문에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서류가 남아있잖아. 혹시 누군가 숨겨뒀다가 잃어버린 건지도 몰라. 지은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아빠, 이건 분명 우리한테 온 선물이에요. 강아지가 그냥 주운 게 아니라 우리 집에 행운을 데려온 거라고요. 순간 가족의 시선이 강아지에게 모였다. 말 한마디 못하지만 작은 눈빛은 어쩐지 따뜻하고 믿음직했다. 철수는 속으로 갈등했다. 평생 가난 속에 살아오며 그는 늘 행운 같은 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체념해왔다. 그러나 지금 손에 쥔 서류는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결국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낡은 양복을 입고 땀에 젖은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법무사는 유심히 살피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건 아직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네요. 정말입니까?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땅이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철수는 귀를 의심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강아지를 안았다. 봐요. 행운이가 우리 집에 기적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나 미영의 눈빛은 달랐다. 여보, 이거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 불안의 씨앗이 동시에 심어졌다. 희망은 달콤했지만 그만큼 위태로웠다. 며칠 뒤 철수는 법무사와 함께 등기부를 확인했다. 낡은 종이 뭉치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거기엔 여전히 박씨 일가의 이름으로 등록된 땅이 남아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시세로 따지면 몇억 원은 좋게 넘었다. 철수는 머리가 멍해졌다. 평생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에서 그만한 돈은 상상조차 못한 액수였다. 어르신, 빨리 상속 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래 방치된 건이라 혹시라도 다른 친척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법무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집에 돌아와 소식을 전하자 지은은 환호했다. 우리 이제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힘들게 일 안 해도 돼요. 미영도 눈가가 젖었지만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여보,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쩌죠? 이런 건 조용히 해야 돼. 그러나 세상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철수의 사촌형 박진수가 집을 찾아왔다.
오랜 세월 연락도 없던 그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철수야, 그 서류 말이다. 소문 다 들었다. 사실 그 땅 우리 집에서 관리하려던 거야. 철수는 놀라며 경계했다. 어떻게 알았어? 마을에선 이미 다 안다. 넌 혼자 그걸 지킬 수 없을 거야. 차라리 우리한테 맡겨. 돈 조금은 챙겨주마. 철수는 단호히 거절했다. 하지만 진수의 눈빛은 곧 차갑게 변했다. 좋다. 하지만 내가 그 땅을 차지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강아지가 갑자기 지저댔다.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다. 희망은 분명 눈앞에 있었지만 그만큼 어둠도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박철수는 집 문을 잠그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사촌형 박진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가난에 찌들어 살던 자신에게 갑자기 떨어진 행운은 동시에 커다란 덫일 수도 있었다. 며칠 뒤 진수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거친 인상을 한 사내 둘을 데리고 와대듯 말했다. 철수야, 다시 생각해봐. 내가 그 땅을 관리할 수 있겠냐? 서류 내놓고 우리랑 나눠 가지자. 안 그러면 일이 커진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땅은 아버지가 남기신 거다. 내가 책임지고 지킬 거야.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옆에 있던 사내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세상은 혼자 힘으로 못 버텨요. 괜히 고생하지 말고 넘기시죠. 순간 강아지가 짖으며 그들의 발치로 달려들었다. 사내가 놀라 발을 빼며 욕설을 퍼부었고 철수는 급히 강아지를 안아들었다. 지은은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아버지를 붙잡았다. 아빠, 무섭지 않아? 저 사람들이 계속 오면 어떡해? 철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였다. 걱정 마라. 아빠가 지킬 거야. 그러나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다시 인기척이 들렸다. 미영이 커튼을 젖히자 검은 그림자가 멀리 달아났다. 가족은 불안에 잠을 설쳤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슈퍼 아주머니는 어르신, 상속 서류 나왔다면서요? 하고 수군거렸고 동네 노인들은 모이면 그 땅이 얼마짜리라던데? 하며 입을 모았다. 소문은 이미 마을을 넘어 퍼지고 있었다. 철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손에 쥔 건 단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종이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불러들이는 듯했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장롱 속 서류를 꺼내들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이게 과연 우리를 살릴까 아니면 파멸시킬까? 강아지가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조용히 눈을 마주쳤다. 작고 맑은 눈빛 속에는 마치 두려워 말라는 위로가 담겨있는 듯했다. 밤마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와 낮마다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가족을 점점 지치게 했다. 그 집이 이제 부자 된다더라. 사촌들이 벌써 노리고 있대. 철수는 마치 세상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듯한 불안을 느꼈다. 저녁 밥상에서 미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떨까? 그 땅이 우리 거라 해도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처럼이라도 무사히 사는 게 더 낫잖아.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난 이제 포기 못해. 평생 가난에 치이고 남들한테 무시만 당하며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놓치면 내 삶이 너무 허무할 것 같아. 지은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아빠, 포기하지 마세요. 전 아빠가 웃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 땅이 우리 가족을 바꿔줄 거예요. 그 말에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이 더 커졌다. 욕심을 줬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집 앞에 낯선 차가 멈췄다. 거기서 내린 사내 둘이 대놓고 협박했다. 박철수 씨, 생각은 해보셨죠? 서류 넘기시면 편안하게 사십니다. 끝까지 버티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요. 철수의 온몸이 굳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강아지가 달려들어 사내의 발목을 물었다. 사내가 욕설을 퍼붓는 사이 미영과 지은은 겁에 질려 아버지 뒤로 숨었다. 그날 밤 가족은 모여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하지?
미영이 말했다. 철수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야. 강아지가 조용히 철수 무릎 위에 올라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투명했고 그 순간 철수는 다짐했다. 지키자. 끝까지 지켜내자. 박철수는 늘 들고 다니던 낡은 가방에 상속 서류를 넣어두었다. 마치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가족의 일상이 산산이 흔들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다 골목길에서 낯선 그림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사촌형 박진수가 앞에 나서며 비아냥거렸다. 철수야, 아직도 고집을 부리냐? 이 땅은 원래 우리 집안 몫이다. 내가 가져봐야 관리도 못해. 괜히 목숨 걸지 말고 내놓아. 철수는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내가 지킨다. 그게 자식 된 도리다. 진수는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손짓에 따라붙은 사내들이 앞으로 다가왔다. 철수의 몸은 긴장으로 굳었다.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강아지가 달려와 사내의 발목에 달라붙었다. 당황한 사내가 발을 헛디디는 사이 철수는 틈을 타 집 쪽으로 달렸다. 집에 도착하자 미영과 지은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를 맞았다. 지은은 아버지의 찢어진 소매를 붙잡고 울먹였다. 아빠, 저 사람들이 또 온 거예요? 우리 괜찮은 거죠? 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괜찮다. 하지만 이젠 더는 숨을 수 없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그날 밤 가족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 상속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겠다. 그럼 저놈들도 법으로 막을 수 있을 거다. 미영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여보, 무섭지만 그래요. 끝까지 해봐요. 우리 가족을 위해. 강아지는 세 사람 사이에 앉아 고요히 꼬리를 흔들었다. 작고 하얀 존재가 마치 방 안의 등불처럼 희미한 빛을 내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림자는 가까워지고 있었고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뒤 박철수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섰다. 마침내 상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지만 예상대로 사촌형 박진수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어왔다. 법정은 사람들로 붐볐고 작은 시골 땅을 두고 벌어진 싸움은 마을에 큰 화제가 되었다. 진수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외쳤다. 판사님, 철수가 가진 서류는 우연히 주운 겁니다. 우리 쪽에서 관리하던 걸 놓친 거지. 그에게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철수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변호사가 차분히 일어서서 반박했다. 이 상속 증명서에는 고인의 직계 상속자가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박철수 씨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관리 수호를 빌미로 다른 친척이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는 증거 서류와 등기부를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 결과 토지는 여전히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으며 정당한 상속자는 아들 박철수 씨입니다. 순간 철수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랜 세월 가난과 체념 속에 눌려있던 자존심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진수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소리쳤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 땅을 돌봤는데. 그러나 판사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합니다. 재판부는 박철수 씨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순간 철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지은은 방청석에서 두 손을 모아 환하게 웃었다. 곁에 앉아있던 강아지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고요히 주인을 바라보았다. 법정을 나서는 길, 철수는 가족을 꼭 끌어안았다. 우리가 이겼다. 하지만 진짜 행운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믿었다는 거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정이 있었다. 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뒤 몇 달 동안 철수 가족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상속받은 땅은 크진 않았지만 팔고 나니 빚을 모두 갚고도 남았다. 낡은 반지하 방을 정리하고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새집 마당에 처음 들어섰을 때 지은은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와,
열면 하늘이 보여요. 미영은 눈가를 훔치며 속삭였다. 여보, 꿈만 같아요. 평생 이렇게 편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철수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강아지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짖었다. 지은은 웃으며 그를 불렀다. 행운아, 이리 와. 그제야 철수는 물었다. 행운아?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이름 지었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진짜 행운을 가져왔잖아요. 철수는 잠시 강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집에 온 가장 큰 선물이구나. 밤이 되어 가족은 새집 마루에 앉아 저녁 바람을 맞았다. 지은은 무릎 위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말했다. 아빠, 사실 저는 돈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요즘 웃는 얼굴을 보여서 좋아요. 그 말에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맞다. 진짜 행운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순간 강아지가 낮게 짖으며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빛이 반짝였고 그 아래서 가족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낡은 지갑과 누렇게 바랜 서류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남긴 흔적은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유기견이 물어온 낡은 지갑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가족에게 다시 꿈꿀 수 있는 불씨를 준 기적이었다. 그리고 가족은 깨달았다. 행운은 서류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며 웃을 수 있는 순간 그 자체라는 것을. 마당에서 꼬리를 흔드는 작은 강아지 행운이. 그는 말없이도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였다. 제 유튜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사랑, 우정, 배신 속에 숨겨진 반전과 실화를 모아 많은 이야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울리고 놀라게 할 시니어 드라마 컬렉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